(2월 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정당 이름을 보수의 힘이라고 바꿀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국민들의 한 77, 8%가 탄핵될 거다. 또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도 17, 8% 이렇게 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때 박 대통령 지지율이 4%였는데 너댓 배가 더 늘어났고, TK 지역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박 대통령이나 최순실은 이제 자신들이 뭘 잘못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안종범이 청와대에다가 숨겨놓은 수첩 39건이 발견이 되어서 그 속에서 미얀마 대사 문제도 나오고 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박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이제는 이 탄핵 국면을 정치적인 음모와 기획에 의한 적대 세력의 어떤 장난으로 치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나 특검 그리고 재판에서도 이런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설사 만에 하나 탄핵을 당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버티면 그 이후에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을 만만하게 정치 보복 행태로 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도 있고, 행여나 이렇게 버티다 보면 탄핵을 안 당할 수도 있다라는 자기 확신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자. 그래서 압수수색도 못하게 하고 특검의 대면 조사도 뒤로 끌어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과의 뇌물죄 수수 여부에 대해서 삼성부터 돈을 받은 사람을 조사하지 못하는데 준 사람만 조사해서 되겠느냐 해서 영장이 기각된 부분처럼 남은 지금 뇌물죄들 기업들 지금 52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대 개가 수사 대상일 텐데, 그런 기업들도 특검은 그냥 다시 검찰에 미루겠다라는 입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에서 뇌물죄로 자신을 기소하는 부분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렇다 하면 결국 뇌물죄가 빠진, 알맹이가 빠진 강요나 직권남용 이런 부분들로는 한번 따져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건 좋습니다. 근데 이런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보수 진영을 제가 한두 달 전부터 예고한 대로 같이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은 지금 박 대통령을 지키는데 보수라는 가치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태극기를 들고 토요일 날도 굉장히 많은 분이 모였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들을 동원하는데 무슨 돈이 동원됐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온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자, 숫자로서 탄핵을 시켰으니까 우리도 숫자를 동원하면 탄핵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건가 저는 묻고 싶고요. 그런 이야기를 억울하다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이 이제는 새누리당과 또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들까지 의원들까지도 자신을 지키는데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가는 많은 국민들이 박 대통령은 잘못했다. 자, 우리도 탄핵이 돼야 된다고는 생각도 한다. 하지만은 좌파가 집권을 하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이 되는 꼴은 못 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 나간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부분과는 별개로 좌파 집권을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집회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의 이인재, 김문수 같은 대선 후보도 그 자리에 나가서 탄핵을 비판합니다. 새누리당은 당명을 보수의 힘이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한마디로 보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신들의 지지율을 15%든 20%든 25%든 모으려고 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빌빌 싸고 있는 바른정당을 보면서 나름대로 자신감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저는 좀 뻔뻔스럽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시 자기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래 될 줄 알았습니다. 탄핵이 임박해 오면 그것이 곧 대선이 임박해 오는 거고,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지금 대선 운동을 한다고 여기저기 막 설치니까 그 반작용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서 흩어졌던, 뭘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망연자실하던 사람들이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 쪽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요즘은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억울하다고 모을 때는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더니만 요즘은 이제 태블릿 PC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업무고 기획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장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지지율이 10%가 넘어가고 뭐 많게 놓은 데는 16, 7%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황교안 후보를 태극기를 든 쪽에서 집중적으로 띄우고 새누리당의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후보로 내세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는 태극기를 든 세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대선은 점점 보수에서 멀어가서 그들이 정오에 맞지 않는 종북이라고 생각을 하는 문재인에게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선이 야야 대결 가능성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이 당의 정강 강령 등에서 박 대통령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의 당 지지율은 10% 수준입니다. 대구 경북과 60대를 빼면 뭐 거의 한 자릿수 5% 안팎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때 바른정당은 새누리당보다도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의 두 정당이 거의 질이 멸렬해지고 있고 황교안 빼고는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은 40%가 넘어가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과 야권 성향 후보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60%가 훌쩍 넘어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후보가 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문재인이 될 거다 생각하고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과 자기의 대결이 될 거다. 즉 야대 야로 끝나버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처음으로 보수 진영이 대선에서 질이 멸렬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국회의원이 95명인데 사실상 대선을 포기하고 전부 앞으로 배지 어떻게 달 건가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이 탈당도 하지 않고 새누리당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서 새누리당을 같이 깔아앉히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보수 진영은 전부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을 극복하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 조카가 백력 기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나 검찰 관계자를 입을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줬습니다. 옛날에 박원순 씨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 때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니만요. 저는 그런 부분 또한 보수 후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반기문을 또 친이 쪽에 혹시 가까운 걸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반기문 제거하기 위한 어떤 입장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이 빠지고 나니까 사실상 황교안 대행이
유일 보수 후보인 양 지금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태극기 본 분들 안보 걱정하는 거 이해를 합니다. 자, 안보 걱정한다면 좌파 집권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좌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요. 그런데 박근혜 탄핵 기각을 이야기하면서 그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막을 방도가 있냐라는 걸 저는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이율 배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 박 대통령이 탄핵에 살아난다 칩시다. 그렇다면 언론을 손보고 검찰을 손보고 탄핵해야 된다고 비판했다는 사람들을 손보면서 올 연말에 몇 달 뒤에 집권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전부 다요 집단적인 망상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 대통령으로 인해서 보수의 명예, 전통, 자존심 등이 붕괴됐다고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은 보수, 진보 이런 어떤 양대 정당이 하나씩 교대로 집권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보수 진영 전체가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서 독립국가로 만들어지게 하고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보존하고 그 이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오늘날 이까지 만들어 온 보수 정치와 보수 정당의 전통들이 한꺼번에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일방적으로 한쪽에 기울어 버린 것은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 의한 2007년 대선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재인 후보 정말로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도 제대로 없습니다. 보수 진영이 질이 멸렬해졌는데도 아직도 30%를 제대로 넘고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안희정 후보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황교안을 띄우면 보수 진영이 집권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황대행은 지금 현재로는 가장 지지율을 높게 모아낼 수 있는 후보라고는 보지만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자, 보수 진영이 패배를 각오하고 패배 이후에 야당을 오래 할 생각을 각오하면서 보수를 계획하려고 하면 거기에 그러면 황대행이 적합한가? 과연 오늘날 보수의 새누리당의 박 대통령의 여권의 잘못을 성찰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개혁과 변화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능력이 되는 분인가? 저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소신을 지킨다고 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고 뉴스 브리핑을 운영할 기반 자체도 흔들리는 상황에서 무슨 말을 제가 더 안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솔직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박 대통령이 보수 세력을 안고 같이 침몰하려고 하는가? 왜 보수 진영에 지금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좀비처럼 처신하는가? 도대체 생각이 뭔가? 저 다 허물어져가는 새누리당이라도 장악해서 거기에서 버티면서 장기적으로 뭘 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저 당이 버틸 만큼의 그런 변화의 씨앗이라도 보이고 있는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이 당원 자격 일시 정지시키면 그것이 새누리당의 혁신인가? 나머지는 문제가 없는가?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망할 때는 완전히 망해버려야 되는데 솔직히 보수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자, 망하기 전까지 옛날에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벙커에서 자살하기 직전까지 자기들은 전세를 역전시킬 것이다. 그러면 히틀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열광했고 모여들었습니다. 소수지만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 몇 달 전부터 상황이 끝나버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배신을 했다. 배신을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변심을 하지도 않았고 배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이 애초에 저에게 약속한, 국민에게 약속한, 여기서 국민은 좀비가 아닌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건전한 합리적인 보수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 이 약속한, 지지자에게 약속한 그 뜻을 저버리고 한참 다르게 갔는데, 애초부터 박 대통령은 그랬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몰란 제 탓이 잘못이라면 잘못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배신하지 않았고요. 보수는 죽을 길로 착실하게 가고 있습니다.